아유, 고맙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또 엄청 많은데 있어. 지금 욕심은 많아요. 이걸 톱으로 하면 조금 더 나은가? 왔다 갔다 하게. 그냥 몰라. 됐어요. 닫아. 나는 있어. 보통 교수님은 가지 중국인 교수님. 저기 저기서 그게 있어. 굉장히 서계 씨. 그건 진짜 잘못했는데? 친구 대만. 이렇게 빨리 왔어요? 뭐 예상외로 이게 길어지는 간단하게 아까 다 그때 끝나고서 지금 본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좀 네. 네, 좋아요. 자, 이 말은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썼냐면 정충락이에요. 그 정충락이 그 서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 한번 뭐 어떻게 뭐 만났어 뭐가지고 내가 형님 이거 한번 읽어보셔요. 그랬더니 정춘학 선생은 농산 선생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야. 됐어 빨리. 벌써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형님 저거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서예술이에요. 서예술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니면 서예술 이렇게 붙여서 읽어야 돼요? 벌써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술을 좀 한 더 잔 왔다 갔다 하면서 형님 내가 솔직하게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뭐 엄마 저거 서예 하다가 예술 붙이려니까 예자 그 중복돼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하나 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됐다 수련합니다. 만약 서예를 예술로 쓰고 싶다고 하면 서예의 예술합니다. 그치? 서예 예술에서 이게 중복돼서 마음대로 지가 빼서 하니까 이게 신조어가 된 거야. 서예술이 그럼 서예, 서법, 서도 중에 들어가냐고. 아니라고. 제4의 말이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 예술 이런 데서 뿅 가니까 이 말을 줄여서 처음에 많이 내가 할 때마다 내가 공격을 했어. 거기 다 있는데 송화경 깔라고 다 하고. 나는 그런 거 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국 서단이 될 거냐. 서학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낫지. 용어가 그거 분야에 얼마나 권위와 상징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쓰고 하는 거가 어떻게 그게 그 논문이라고 아니면 이런 걸 볼 수 있겠냐. 조용하지 뭐. 내 말에 반박할 수가 없잖아. 값은 있어? 만약 서예술 하면은 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좋은 말이야. 나도 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예 백문백답 처음 나올 때 내가 그 후기를 쓴 것 중에 이 서예라는 용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서예라고 쓰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면서 썼어. 그 후기에.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서예에서 서예가 되니까 예술이잖아. 그치? 예술이라는 그 자체를 모독하고 잘못하고 하면은 마구잡이 이렇게 흔드는 거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따라서 서예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예술이라고 서예라고 생각하는 이게 난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서학이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써야 된다. 내가 그때 분명히 거기에 나와 그 서예 백문백답 그 뒤에 후기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서예 기법 무슨 뭐 등등 뭐 감상 뭐 해가지고 쭉 거기에 뭘 할 거를 적어놨어. 앞으로 이런 거를 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 다 했잖아. 50권 안에 그거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책 나오고 50권. 저기 다 있잖아. 그 제목만 봐도 뭐 빠지는 거가 없어. 그치? 그리고 서예 술 하면은 서예의
수립은 이 기법이라든가 기술 뭐 이런 거야. 그럼 더 모독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서 하나만 갖고 하기는 뭐 하고. 그래서 옛날에 전주 비엔날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그 한종일 뭐 회의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서의 명칭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잠정적으로 나도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서해를 그 영어로 해서 국가표기로 하자. 캘리그래피라는 말은 안 좋다. 왜냐면 캘리그래피라는 거는 서해가 아니야. 그 저 길에다가 이렇게 저 잉크 써서 하는 거가 캘리그래피고. 그 서해의 그 맛은 아니라. 모필이 적용된 건 전혀 아니야. 서예 자체를 영어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도 캘리그래피 하면 서양은 그렇게 하면서 통하지만 통하는 것하고 본래의 뜻을 전달하는 거하고는 달라, 그치? 그 방면은 저 구매장이 잘 생각을 하자. 원래 그 정보 통일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뭐 저도 아예 그 영국 명칭은 서예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인식하는 거는 다 저 서예 하면은 차이니스 캘리그라피 이렇게 많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못 온다면 와가지고. 한 시간 전에 그래 사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명사잖아, 그치? 그럼 이 명사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볼 필요가 없잖아. 아까 같이 선, 회, 필액 해서 필액을 내가 주장하는 거지. 간단한 거지만 저는 이게 몇십 년 굉장히 생각해가지고 정하는 거야. 우리가 단어를 하나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올바른 이게 정가 되고 해야지만 그 분야가 확실히 살고 누가 봐도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렇잖아. 그죠? 난 심지어 이 저 서해 서도 서법도 달리 써야 된다고 봐. 말이 좀 이상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은 서해라고 하지만 하는 행위는 서법이야. 중국은 서법이지만 하는 행위는 서도야. 일본은 서도라고 하지만 하는 행위는 서예야. 그러니까 하는 행위하고 지금 쓰는 명사하고 나는 전부 다 어긋난다고. 이거 내가 대만 가가지고 그 초청 강연할 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못 들어본 발상이잖아, 그지? 맞다고 하면서 그냥 박수 치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거야. 우리가 열심히 뭘 만들고 아니면 뭐 해서 나가자고 그러는데 명사가 틀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짜장을 맛있게 막 만들고 막 저렇게 했는데 걷다가 제목을 라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되냐? 라면은 면이니까 통칭이 될 수가 있어요, 그지? 라면도 원래 저기는 약간 덴뿌라식의 의미야. 그 국수를 좀 튀긴다든가 이런 의미로서 하는 거야. 이게 어른들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저장기가 좀 길게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명사가 주는 것은 그런 것을 올바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가 뭐 뭘 배울 거냐 묻지 않아도 각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가는 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조에 대해서 예전에 저도 고민해서 근데 이게 뭘로 이제 한자로 저 선조로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그냥 선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율이라는 말은 없고 네. 서에서 쓴다고 하면 절주야. 절주. 선율은 음악이죠. 절주하면 그냥 리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음악에는 음률이 있고 선에는 리듬이 절주가 있으면 그게 선율이고. 그러니까 선율 어떤 무슨 선율이 흐른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 예. 서예 보고 선율이라고 그러지는 않아. 그런 건 절주지. 절주라. 아까와 같이 리듬, 뭐 강약, 예. 뭐 비수 뭐 이런 거 섞여 있어가지고 완급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분야에서 쓰는 용어가 다를 거다라는 얘기야. 음률이라든가 선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국적은 일반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쓰지만 다른 분야는 난 상관 안 해. 예.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절주라고 쓰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좀 많이 쓰는데 어떤 걸 보면은 내가 괜히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네. 마음에 급하게 한다고 시간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천천히 하세요. 모르는 일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굵고 가는다고 표현을 할 때 예. 사람들 그러니까 이완훈이 뭐 기타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거. 근데 이렇게 쓰면 이 발음이 전부 다 태세잖아, 그렇지? 예. 이거를 가리켜. 태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물론 조선에 한국에 있어요, 조선에. 그런데 나가 볼 때는 잘못된 말이야. 조세야, 조세. 이 거칠고 이게 조자가 거칠조, 굵을조라는 뜻이거든. 굵고 가는다는 거지. 이 말이 맞는 거지. 이것이 맞는 것. 이거 태자도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맞다고 나는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근거를 조선에 적였었는데 조선 그 사람들이 사회를 알고 썼냐? 의심하지 않는다. 조선 문헌에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거는 아니라 그걸 확인하고 왜 그랬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걸 한국 발음을 했었으면 태세하면은 이거예요. 그럼 요것도 좀 여러 가지 좀 뭐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요 태세라는 것은 자태와 필세예요. 그러니까 태자 나오면은 무조건 자태로 가는 거가 제일 나아. 자태와 형체는 내가 누누이 얘기해서 얘기하겠죠. 서예가 형체하면은 그냥 이거 형체야. 근데 이 형체, 자형이겠죠. 이 형체를 갖다가 여기에 조금 변화를 주는 거야. 살도 빼고 굵게 뭐 가늘게 아니면 이렇게 좀 해서 모양새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형체야. 근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뭘 벌써 다르잖아 이게. 이게 자태라. 따라서 글씨의 변화와 어떤 이런 걸 주는 거는 자태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형체를 변형시키는 거지, 그렇지? 형체에다가 생명력을 부여해 주는 거가 난 자태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 이런 것만 벌써 이렇게 생각해도 어떤 게 좀 서예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
난 이런 거가 올바로 되고 인식되고 여기서 나와서 작품하는 행위와 이런 거가 되면은 나는 그게 바로 올바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이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분만 휘두르는 거 미친놈이야. 그건 아니야. 그걸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 같은 거 옛날에 그 보면은 어떤 사람들 북경이 아니고 이렇게 공원에서도 뭐 지금도 가끔 보는데 붓으로다가 이렇게 막 그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글씨 막 이렇게 써가지고 뭐 그냥 말라서 없어지고 아니면 기한 현상 나오는 것들 이런 거 퍼포먼스 이런 거. 난 퍼포먼스 이런 거 서예라고 보지 않아. 서예 아주 이적절하는 거. 용자 수가 어떤 때 이렇게 해서 붓이 안 나고 발을 뻥 찬대. 그래가지고 꼬리가 산다는 이런 말 자체가 보면 사람들은 흥미롭고 저격을 하지만 서예를 모독하는 거야. 서예를 일반 대중한테 정리해서 해서 알리고 싶을 때 대가들이 그런 걸 한번 행위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하다못해 좋은 어떤 국악 아니면 이런 거 밴드에 맞춰가지고 그 뭐 200의 장진주 이러한 것을 갖다가 좀 편곡을 해가지고 그냥 뭐 진부见黄河之水天上来奔流到海不会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걸 창으로 부른다고 쳤었을 때 거기에 퍼포먼스에서 진부제 이렇게 쓴다고 만약 쳐 거기서 나오는 거 역동적으로 비춰주면 이것이 정말 사회가 되는 이런 것은 난 인정합니다. 자주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어때요? 네. 제 말에 동감합니까? 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만 하고 그러니까 서해는 점점 망쪽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로 달린다. 그리고 대충 이걸 또는 뭐 또 중간중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하고 아까 제가 그걸 설명하려다가 좀 말았었는데 그러니까 당초, 그러니까 초당 거기에는 아까처럼 필법이라는 게 그때 나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붓이 이제 크기가 달라지고 종이가 더 달라지고 저기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거가 옳은 거가 이렇게 생각이 뭐가 나올 때 뭐가 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가 다 옳다 그러다 아니라고. 법자 자체가 어떻게 썼나? 어떻게 쓰는 건가? 이렇게 뭐 그렇게 쓰지. 네. 그 앞에 삼수변이지. 네. 예. 삼수변이 뭐야? 물이지. 물이요. 대답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설 수구로 하면 이렇게 흐르는 걸 쓰잖아. 물은 어떻게 흘러? 자연스럽게. 맞았어. 그 옆에 갈 것자잖아.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그게 법도예요. 근데 어거지로 이렇게 써야 된다 하고 하는 거가 법도냐고. 구속이지. 그렇잖아, 그치? 따라서 법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나라 때 그 법도가 필법 이런 거 하면서 큰 붓으로 양호 붓으로 바뀌어주고 정리도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까라고 서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법이다 하는 얘기다. 거기에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어. 뭐 중봉 거기서 막 많이 나오고 필필 중복이라는데 필필 중복이라는 거는 글씨가 된다 안 된다? 아닌데. 말은 좋아. 필행마다 중복이다. 그럼 중복을 가운데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 글씨를 갖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갖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 붓을 종이에 딱 대면 벌써부터 편복이 돼. 그치? 지치고 사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중복이 되냐고. 이렇게 써지냐고. 로봇에 놓고 이렇게 쓰는 거면 돼. 그게 필필 중복이야. 그치? 그러니까 가르칠 때 그런 거만 그냥 막 그 집중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뭐
지도 중봉도 잘 모르면서 그냥 중봉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배울 때부터 이게 선입관으로 가져지니까 너 이러죠. 법도는 뭐라고? 자연스럽게 써요. 자연스럽게. 부식하는 거예요. 그 대원칙을 흐트려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뭐 저 그 뭐 드라마니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참 신기한 거 많이 보는데 막 그냥 양떼들 막 그냥 뭐 이렇게 소떼들 막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개 한 마리만 똑똑한 개 한 마리가 있으면 휙휙 하고 나오면 개가 일일이 갈 거 그러면 착착착착 그 정리가 되죠. 그 신기하지 않아? 그게 바로 초원으로 나가서 풀 먹을 때 휙 하고 나면 개가 달려가고 그러고 돌아올 때 척척 그게 법도 큰 걸 틀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그래서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저번에 우리 초당 배울 때 주로 법도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요 중당 이후로 달라졌네? 이 달라지는 거는 뭐 때문에 항상 달라지냐면요. 사회의 변화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야. 사회 변화가 제일 큰 것이 우선 전쟁 아니면 기타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진 거가 굉장히 많았잖아, 그지? 등등. 중국에서는 그 당나라 때 보면은 되게 그 뭐냐 그 알록산의 난 이런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생관, 생활관, 국가관, 예술관이 다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글씨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법도보다 시대미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탄생돼가지고 그 중당의 아주 그 대표적인 서예가가 바로 안진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뒤에 법도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생각도 달라져서 그것이 나온 필법은 그 외 초당의 법도적인 것보다는 좀 자유로워요. 물론 법도를 중요시 여기지만 조금 이 법도의 규제폭이 넓어.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더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송나라 가면 더 그렇고, 송나라 우리가 봤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걸 하는 배우는 전체 큰 대목이다. 자, 그 중에 처음에 우리가 할 때 하연지의 난정 뭐라고 하나? 난정기. 거기 보면은 난정기라고 하는데 제목들이 좀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제목은 난정기라고도 하고 또는 난정 심알기 하고 그래. 또 뭐 여러 가지 좀 제목이 있는데 난정 심알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난정서의 그 심알은 자초 지정이죠. 자초 지정을 기록한 것이니까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난정기 하는 거가 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보면요, 여러분 저 논문 쓰고 그럴 때 목차 같은 거 난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목차는 명사인가 설명문입니까? 명사. 명사야 돼. 구체 명사도 될 수 있고 구체적 명사도 될 있고 추상적 명사도 될 수 있어. 근데 대개들 보면은 잘못된 사람들 보면은 그걸 설명한다. 목차를. 목차의 그 단원명을 이름을 너무 좋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내가 왜 말하냐면 난정 심알규는 설명이야. 난정기 하면 포괄적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더 구체적이고 좋다고 하지만 내가 보면 제목으로서는 안 좋다는 거야. 실미도 이런 거는 추상명사죠, 어떻게 보면. 물론 고유명사지만 추상적이라.
걷다가 부파 난첩, 부파 공작원 훈련소 제목이 그렇게 많이 정했다고 그거 신도 망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그런다고 아니 그런 걸 좀 우리 알기 쉽게끔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꼭 그럴 때는 대중적이래. 대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목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실무도 나도 처음에 실무도 몰랐어. 그때 우리는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 영화가 뜨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관광도 많이 가잖아. 나는 안 가봤지만.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었어. 그러고 보니까 실미도가 잘 졌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논문 쓰고 제목 그리고 설정하고 큰 제목과 소제목 등을 할 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돼. 전체를 포괄할 수 있으면서 딱 단어 설정. 설명하면 안 돼. 이런 조그마한 설명이지만 나는 벌써 느낌을 알죠.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아니야. 맞습니다. 네. 초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오영애라고 합니다. 오영. 아무튼 내가 좀 이름도 그렇고 좀 아무튼 낯설지는 않아.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이? 천천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직 처음 그 강의를 들었더니 언제 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더 들어. 이게 적응이 좀 안. 내가 왜 그 북경 가서 전화줬다. 북경 가서 내가 선재한테 야단친 거 다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또 우리 학회를 저렇게 하면서 하필 또 어린이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걸 했었어. 근데 얘도 좀 그 할머니한테 배우고 걔가 그때 3학년인가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럼 그 저거 배우고 당사자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고 내가 제의를 해서 그 손자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손자가 또 꼭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거기서 끝나고 나서 내가 또 호준인데 호준한테 얘기했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렇게 했었지만 여기 만약 대통령이 와서 누가 지나가서 뭐 딱 물으면 물론 접촉할 기회도 없지만 그거를 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너 뭐 필요하냐 물어봤었을 때 그때 대답하면 취할 수 있지만 지나면 다시 연락이 돼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그 내 개인전 때 나도 깜짝 놀랐었는데 걔가 준비를 했더라니까. 원고도 해가지고 들었잖아. 얼마나 내용 훌륭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끝나고 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냐. 할아버지가 그랬었잖아. 맨날 준비하고 있고 저렇게. 내가 개인전을 한다고 할 때부터 걔가 준비를 했대. 그렇지 않으면 끝이야. 뭐 사람 좋아서 기회 다 없어. 내가 이렇게 뭐 계속 들으라는 보장 없어. 강요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 학자가 외국에서 와서 뭐 한국에서 강연해서 와서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끝이야.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잘 모르고 뭐 아무 의견도 없다. 완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하는 거가 없는 거야.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김 회장 한번 얘기해봐. 반성할 겁니다. 그게 반성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런 용기와 그렇게 해야지 이 수업을 하고 같이 동화를 떼고 한 사람이 돼서 뭔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너는 치과래라. 내가 그래가지고 항상 그 강연에 가면은요, 내가 제일 먼저 처음에 인사만 하고 뭐래? 선생님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처음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애매해서 말씀. 내가 그 강연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내가 알아. 막 그 강연에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회의사부 쳐다봐. 무슨 뭐야.
내가 그 사람들 기선 제압하지 않으면요 내가 강의 못해. 그럼 이렇게 몇 가지 부탁을 해. 내가 한번 리액션을 아니 한두 마디 하니까 벌써 알잖아 분위기가. 근데 대답이 없어. 그럼 난 쳐다봐. 지금 여러분 나 저 쳐다보면서 뭐 이름 들어서 막 유명한데 잘하나 못하나 지금 계속 그것만 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뭐하러 강의하냐. 앞으로 내가 말할 때 리액션 없으면 난 말 거기서 끊고 나간다고. 희구야 그래야 되지 않냐? 어떠냐? 그쵸,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이거가 좋다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러면 리액션이 와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오지. 그럼 내가 좀 강하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고 그러면 그래야지 서로 강의하고 일체감이 되고 서로가 할 수 있는 거야. 넌 떠들어라. 내가 너 얼마나 잘하는데 한번 내가 오늘 말 듣고 여러 번 왔는데 한번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 선생님. 아닌 줄 알아.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는 알잖아. 그러면 된 거야. 변명하지 말고. 나는 빨리 짧은 시간에 요거 뭐 2달인지 뭐 동안에 뭔가 서로 얻고 말할 수 있고 거기서 그거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가 저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뭐 잘 볼 일이 있어. 내가 무슨 뭐 잘 봐서 뭐 할 거야. 의미 아시겠죠? 그 선생님 책을 제가 그런 얘기 다 사서 필요 없어.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서울에 나온 책이 전부 다 내 책이지 무슨 필요가 없다니까 비싼 거. 지금 50권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 어떤 사람 그 관가 뭐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래서 그 다 읽었냐고. 그 몇 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몇 권 어디 읽지도 않고. 그거 다 있냐고 그러니까 사지도 않았어.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내 말 맞지 않아? 나는 피땀 흘려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저렇게 했는데 다 사보지도 그중에 한 거 보고서 얘가 뭐야 짜고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할 때는요 꼭 이유가 있어. 지금 내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좀 되죠. 딴 때 같으면 그걸 잘라버려서 그냥 얘기 안 해버려. 내가 왜 설명까지 해야 돼? 이 서달로에서 처음에 서해 백문백답 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여태까지 저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 그 수준에 맞게니까. 근데 그것도 읽어보고 뭐 제목도 제대로 못 모르고 몇 권 냈는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아이고 선생님 책 여러 권 중에서 그 중에 내가 요때가 수준이 그래서 요 책을 봤는데 여기에서 참 많이 감흥을 느꼈고 그리고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요거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 돼, 그치? 만약 말을 그렇게 안 하고 잘라서 어떻게 한다? 난 그 사람 절대로 대답 안 해. 할 이유가 없어. 내 생각 어때? 아까 오행이라고 그랬나? 네, 맞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 맞습니다. 또 지랄한 대신 또 하나 나왔네. 그건 절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마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 왜 맞냐고 내가 끝까지 물어보고 아무 없이 그냥 그다 때우려고 맞겠다 맞는다 그건 아니다. 맞으면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건 의미 없는 삶이야. 자, 요 난정기가 좋은 거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난정서를 많이 알고 그러는데 실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서 많이들 알고 그러는데 실제 어떻게 그것이 난정서가 쓰여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전해져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추상적이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것이 다 소상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좀 어디 가서 강의하고 할 때 근거도 있고 아는 거가 있으니까 폼 잡아서 얘기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게 웃겨. 난정서들 쓰잖아요. 다 뭐 써봤고 다 뭐 쓰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물어봐. 그 난정서 무슨 내용이에요?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럼 뭘 쓴 거예요? 내가 물어봐. 내 질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자영은 어떤가요? 아무 자기가 없어. 그럼 내가 물어봐. 그 처분 받고 썼어요? 혼자 썼어요? 당연히 처분 받고 그때는 아주 힘줘서 얘기해요. 그럼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져, 그치? 지금 벌써 질문 3개 했는데 그 질문 3개가 자기한테 꼭 한번 해봐라. 그럼 난 여기서 쓴 거냐? 손관손하고. 왜 갑자기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옳고 그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튕겨주고 하는 거가 그게 나는 공부고 배움이야. 그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절대로. 공부는 나 같은 사람은 방법만 배우는 거야. 길은 자기가 걸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남정자 진우장군 회계대사 낭야 왕희지 자일서 소서지 시사야 우금 선년 미주 소산 명현 아호 산수 우선 초예. 자, 난정 잘하는 것은 뭐뭐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뭐뭐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가 제일 말이 좋지만 어떤 때는 끊어서 그럼 뭐뭐라는 것은 뭐뭐는이지, 그치? 은는이지. 그럼 난정서는 이렇게 하는 거가 말이 좀 좋지. 여기서 난정서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금 문법에는 맞지만 어투에는 안 맞아, 그치? 진우군, 진나라 우장군. 이 사람은 벼슬이 그 우장군이에요. 그 회계내사, 낭야 사람의 왕이지. 자는 일서고 소서는 소서 그거 쓴 것이지. 쓴 시문의 그 시의 서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정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 36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정 거기 가보셨는가요? 네. 소음 네. 네. 가봤죠? 네.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유산곡. 유산곡수 네. 해서 그 위에서 잔을 띄우잖아. 네. 그 잔들 다 봤을 거야. 하나씩 또 사온 사람도 있더고. 그럼 웃겨. 살 때는 좋은데 갖고 와서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을 거야. 잘했으라도 동동 술 먹을 때만 한 번 처음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거야 진짜. 원래 여행이 그런 거야. 바람이에 동동 띄웠어. 자,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옆에 그 징검다리처럼 해서 앉는 거가 있잖아요. 그치? 네. 거기가 각자 이렇게 좀 32명이 쫙 이렇게 있어. 그래서 자기 차례까지 시를 못 지으면은 벌주를 뭐 받아. 그래서 그 재현하는 것도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 앉아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벌주. 그 사람은 시를 못 지은 거야. 그 시를 지으면은 이제 통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6명인가 못 짓고 나머지가 다 해서 시를 졌으니까 이 시를 졌을 때 붓을 썼을 거 아니야 그때는,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좀 기념으로 출판을 하고 싶은 거야, 책으로. 그래서 그 난정시 쭉 쓴 거가 유공권의 난정시가 있어 거기에. 그거 다 쓴 거 그 사람 시를 쓴 거가 그 다 거기에 있어. 유공권의 난정시라는 그 한 거가 있어. 그것도 한번 보여주는 게 좀 낫겠다. 저한테 좋은 거는 좀 이렇게 자료와 이런 접근 이런 거를 좀 뭐 많지는 않지만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 내가 좋다면 좋은 거야. 네. 네. 리액션 짱. 좀 독재죠. 네. 역시. 이제는 각장들은 다르네. 그 처음에는 독재가 돼야 돼. 김동주 씨한테 교육을 좀 받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썼다고. 지금 뭐
왕의 이거 본문을 다 쓴 거야 이게 저 유공군이. 여기 이름 앞에 나왔잖아, 그치? 네. 뭐 뭔가 무슨 요 왕이지가 쓴 것도 있고 뭐 등등. 영향이 큰. 그런 거 올라갔네. 그러니까 유공군이 이렇게 썼다는 것도 글씨도 희한해 보이죠, 그죠? 네. 유공군은 만 현묘탑비 뭐 이런 것만 현미탑비 맞아요.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걸 볼 수 있어야지 돼. 자 아무튼 이런 거 더 이상 볼 거 없죠. 아시겠죠? 네. 이게 그런 게 좀 남았는데 그 중에 좀 그 왕이지가 그 난정 그 집회 그 집회라고도 그러고 난정 아집이라고도 그러고 아자는 우아할 아자 되게 그런 걸 아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우아한 집회 이런 것을 아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집을 이렇게 그 해서 하니까 저 제일 주체자고 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서문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서문 쓴 거 그러니까 난정서야. 왕이지도 시를 졌어. 여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요것만 제목만 딱 이렇게 봐도 난정서가 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군 선년. 선년은 저 내가 줄을 이렇게 달아서 했지만 선년은 매미가 있다라시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무리지어 이렇게 뭐 하는 것이고 이런 거 이런 걸 주가 있어야죠. 네. 매미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 그 매미 소리 뭐 조금 지나서 좀 나오겠지만 한번 울으면 계속 이어지잖아, 그렇지? 뭐 서글퍼서 일주일만 있다 가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울음이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년이라고. 매미가 연결된다고 그래서 매미가 연결되는 거 아니라 그 소리가 서로. 그 미주는 저 아름다운 마다들. 이 주자는 마다들 주자예요. 혈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소산, 이 소산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 근데 소산이라는 말은 많이 쓰고 그러는데 대개 보니까 왜 그러냐면 소산이 왜 어렵냐면은 어려워. 동진 글씨들을 전부 다 그 소산이라고 그래요. 운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송나라 상위 서품 글씨도 소산하다는 의미를 써. 나머지 계통은 안 써. 진운에서 좀 쓰고. 그러니까 진우는 이 소산을 쓰면서 뭐를 더 쓰냐면 표일을 써. 표일도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그 글씨를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 난 표일을 제일 쉽게 얘기하고 나면 그런 거야. 무협 영화들 잘 안 보는 사람 또 많이 있던데. 야, 여기야 뭐 무슨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고. 거기 보면은 왜 전 나쁜 놈이 왜 그 도사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면 꼭 그냥 수염 이렇게 하고서 부채하면서 휙 하면서 왜 나무를 갖다가 뭐 물을 갖다가 그런 것도 정처없이 잘 이렇게 그게 바로 표현이야. 그러니까 진나라 글씨가 바로 그런 운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진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산 표일이 바로 진나라 글씨를 대변하는 거야. 그럼 그걸 잘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같이 어떤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롭게 하면서 그런 어떤 운치를 나타내는 거가 바로 표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진나라 글씨를 법도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왕이지 법도로 쓰면 안 돼. 그 뜻을 가지고 써야 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안 된다? 맞아요. 왜 안 되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귀족들이야. 지체가 달라.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 그걸 진나라를 추구했는데 송나라 사람은 귀족들이 아니고 문인들이라고. 문인과 귀족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서 자기 개인들을 뜻을 갖다가 중시한다 그래가지고
상의를 표명한 것뿐이야. 목표는 진운이었어. 운은요 높고 거대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가문 좋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운치야. 자, 그거를 단적으로 제가 비유해주면 이런 거예요. 그거 운을 알으면은 그 진나라 글씨, 왕의지라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글씨 이런 것들을 그 전체 배경과 이런 걸 알아야지, 알고 쓰는 게 좋지 무조건 형체만 보고 베끼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그건 아니야. 그건 글씨가 아니라고. 자, 영화에도 가끔 나오겠죠. 우리는 뭐 저게 아시죠? 춘향이하고 저기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저기하고 만났나? 뭐 아무튼 뭐 그네 끌다가 그냥 방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편지 교환해가지고, 그지? 오른밤에 오세요. 살짝이.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된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중국 가보면은요, 그 아시겠지만 북방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처마가 없고 그냥 이렇게 뚝 잘라져 있어, 벽으로 길에. 그리고 대개 1층은 습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1층은 보관선이 뭐 이렇게 하고 2층이 거실이야. 대개 그래.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아녀자들 뭐 부녀자들이 대개 이렇게 해놓고서 창문 이렇게 쪽 해가지고 문 이렇게 놓고서 바느질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진나라 그 활량들이 지나가면서도 저 괜찮다 그러면 꼬실 때 어떻게 꼬셔? 그렇게 못한다. 거기도 좀 그 꼬봉도 데리고 다니잖아, 부하들. 그러니까 부하한테 편지 써. 야, 이렇게 오늘 밤 어서 저 하자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 거기도 전해주니까 거기 글을 알으니까 그 답장을 해. 답장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표시가 그러니까 오케이다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했던 수 같은 거 있잖아. 이 비녀를 갖다가 비단 늘어뜨려. 그리고 기분이 안 든다. 꽉 눈 닫아. 그게 표시야. 그러면 운치가 있잖아, 그치? 네. 근데 이거 당나라 때 가서는 어떻게 되냐? 법도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야타야, 야타. 안 물어봐, 이런 거 다 거절하고. 야타! 이거라. 이게 법도식이라. 운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법도에 맞아야지 돼. 건너뛰고 약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저런 걸 쓴 거야. 한 것은 미래 지향을 위해서 법도와 기교만 추구하기보다는, 그지? 정감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거가 바로 그 의미라. 지금 보면 전부 다 법도와 기교만 추구하잖아. 진정한 기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소산이라는 거가 바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아까 표현하고 마찬가지죠. 세속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는 법도를 벗어난 거지. 무법이라고 했을 때 무법이에요? 무법이지. 무법도 법이에요. 아니, 진정한 무법은 유법에 벗어난 그 위의 법이 무법이야. 처음부터 무법은 법도도 모르는 거고 하는 거고, 유법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저기 하는 거는 무법이야. 그러니까 소산이 바로 그런 경지야. 그 정도면 세속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지 글씨가 바로 그런 거에 명현은 유명한 현자이다. 그래서 아호 아주 고상하게 산수를 갖다가 좋아해서 했는데 특히 초해를 잘 썼다. 여기서 이게 좀 문제가 돼. 초해는 초해서라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 내가 줄을 이렇게 좀 달았어요. 달았는데 좀 오해할 수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초해는 초해서인데 그 초해서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초서 예서를 가리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초서의 풀법으로 조금 연결하고 빠르게 쓴 예서. 여기서 예서가 난 문제라는 거예요. 예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후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초자가 들어가면은요, 이 초자는 거칠고 대략 빠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초서 자체가 그렇고 초의 그 뒤에 들어가면은 다 그런 거야. 초에서 하면은 예서를 갖다가 거칠고 빠르게 쓰는 거지, 그지? 초해서 뭐, 예를 들면 해설을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초전이라는 거 있어. 초전의 그 대표적 그 처음에 그 발단 어떤 효시 이런 것이 산시반이거든요. 산시반이 그 전에는 전부 다 단정, 검증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산시반서부터 약간 아까 소산한 그런 맛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초전의 실마리를 열었다. 그래서 산시반 쓰는 거가 좀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예서가 꼭 예서가 지금 예서라고 생각하면 우습도 하는 얘기야. 그 당시 예서와 이런 거 했었을 때는 그게 해설을 가리키는 거야. 왕이 진짜 저 예서 쓴 거 없어. 왕이 예서 작품 봤어? 없어. 해설하고. 왜 그러냐면 이 예서라는 거가 뜻이 뭐냐면은 뭐 등등 여러 개 하고 그러지만 한나라 때 어떤 표준 문자잖아, 그지? 표준 서체라고. 이 표준 서체가 우진남북조로 넘어가져서 그게 연속이 됐어요. 왜 연속이 됐었냐면 우진남북조 때는 한나라니 당나라처럼 통일국가가 아니잖아. 역사는 통일이 됐었을 때 역사가 쓰는 거야. 분단하고 이렇게 싸움 중에는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통일이 됐었을 때 역사를 제일 먼저 써.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걸 통일을 해. 그 규범에 자기에 맞게끔. 그래서 역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걸 정사라고 하는데 야사가 더 중요할 때도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도의 문제고. 그래서 사학과 교수들을 사악과 교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처음에 배울 때는 몰랐는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일반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많이 알면 참 그래. 뭐하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까지도 예서를 표준 서체로 쓰는 거야. 따라서 그때 북위 글씨를 그때는 그걸 진서라고 부르는 거야. 진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전 그 수나라 잠깐 통일했으니까 뭐 그것도 안 되고 수나라를 어떤 때는 그걸 북조에다가 육조에다가 넣는 사람도 있어. 그건 여기서는 많이 설명했지만 여기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육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남조의 육조가 있고 북조의 육조가 있어. 남조는 동진, 송제, 양지 이렇게 되고 우위는 북이 해가지고 북제, 북주가 해가지고 수나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근데 지금 역사는 항상 승자 쪽이 되니까 남조로 해서 육조라고 하는데 북조의 그 육조로 볼 때는 수나라까지. 뭐 그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는 것이 당나라하게 통일했는데 그걸 그대로 썼네. 그걸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예서는 통일서체라는 의미가 강한 거야. 그래서 그때 해설하는 말은 송나라 때 나오지 당나라 때 나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나라 때 예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금예서라고 그래. 지금의 예서. 금예서를 다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예서라고 쓴 거야. 따라서 당나라 때 예서라고 쓴 것은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 예서라는 것도 있지만 해설을 주로 얘기해요. 그럼 해설을 뭐라고 그러냐? 예서를 그때 뭐라고 썼냐? 팔분서라고 썼어. 그래서 당나라 때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웃긴다. 그저 논문 쓰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전에 있대. 원전은 당연히 있지. 내 말대로 그렇게 있어. 근데 그걸 모르잖아. 내가 지금 말한 거를 모르고 원전만 보고 따지는 거잖아. 영애 씨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당나라 장혁안에 뭐 이런 책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왕이지가 예서를 잘 썼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러니까 원제는 나오는 거야 다. 거기 말고 딴 데도. 그런데 그게 예서가 예서냐 하는 그걸 금예서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가로 쓰고 지금의 해석 이렇게 하는 거가 올바른 해석이라.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원전만 가지고 따져 나한테 여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 봐줘. 그러면서 내가 그걸 쭉 설명해 주니까 아 그런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논문을 쓰고 그런 그 아까 명사에 문제 있잖아, 그렇지? 예.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서를 이렇게 쳤자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서라는 그때. 그리고 신체, 신서체라고 하는 거는 해서, 행서, 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지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신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체라는 걸 사람이 뭔지도 잘 몰라. 오늘 용어 이런 거 설명이 참 재밌었죠? 네. 재밌었다고 해야지 뭐. 예. 행서 초서라고 했나? 행서 초서. 행서 초소. 그렇게 행서 아니 아까 신체가 행서 행서 초소. 잘못 알아들었다. 야, 김 회장님이 그 달라졌어. 예? 달라졌어. 별로 사람이 변했어. 변하면 안 돼. 총 때문에 거죠? 아니, 현암 쌤은 어떻게 농사 짓는 나보다 더 습관가지고 뭐 했어? 예? 운동하셨나? 뭐 했어? 먹어요. 뭐 까매졌다고요? 나보다 더 습관가지고 운동하셨나? 맨날 꽁치기 하러 다녔나? 엊그제 한 번 간 거밖에 없어요. 행서 쳤어. 이게 신체는 예서가 설명을 하고 좀 많이 기르는데 아무튼 그 전에는 그 당시 왕이지 이전에 그 초소는 초서다? 힘들다 정말. 초서는 몇 가지가 있어? 물어보지 말고 내가 대답할게. 네. 장초서, 금초서, 광초서가 있어. 네. 왕이지 이전의 초서는 전부 다 장초서야. 그거를 왕이지가 물론 그 후에 장지서부터 그렇게 시도가 되고 그랬었지만 이거를 금초서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서체가 된 거지, 그지? 금초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초서는 장초서일 때는 장초서의 특징은 글자마다 떨어지고 그리고 꼭 끝에 파책, 예서 파책이 꼭 있어. 그러니까 이 금초서로 했었을 때 물론 한두 글자 연결은 있지만 물론 하나씩 떨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필쇄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 파책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가 바로 왕이지 금초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뒤에 당나라에 들어와서는 거의 뭐 한 줄 일필서까지 이렇게 쭉 해서 하는 거 이런 것이 광초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초서 써서 신나게 썼다. 그럼 광초서라고. 근데 알아보게끔 초서 썼네? 금초서. 파책이 있네? 장초서였어.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운 서체라고 해서 신서체 또는 신체.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이지의 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법대로 바꾼 거지, 그지? 네. 변법. 제1차 변법이 왕이지. 제2차 변법이 안진경. 지금 이거 총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니까 뭐 좀 어리어릿하겠지만 사회를 많이 좀 접하고 했던 사람들은 뭔가 좀 의문시됐던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가 좀 잡. 예. 거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사회라는 용어라든가 기타 이 명사가 주는 힘이 얼마큼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런 거를 분명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명히 할 때 비로소 논리를 쓸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 쓰는 거지 모르면 절대로 못 써요. 지당 대신이 되더라. 자, 이 진목제 영화 9년 모춘 3월 3일 환유 산음 여태원 손통 성공 손잡 여공 광한 왕빈지 도생 진군 사안안석 고평 치담 중희 태원 왕원숙인 석지도 지둔 도림 병 일소 자 은휘 조지 등 46일인. 그러니까 여기 41명인데 그 중에 아까 36명이 글을 적다고 내가 그랬을 때 네. 시를 수 불계 지례.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설명을 할 거가 설명도 아니지만 이게 그래서 난 지금까지 나는 걸 잘 모르겠어. 이것이 진짜면 이 글이 진짜라면은 난전서가 있는 거지. 예. 이게 가짜라면 난정서가 없는 거지. 네.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가 아니라 질문하는 건데 이것이 난정 논변에 나오는 거야. 주요. 난정 논변에서 난정서가 진짜라는 근거를 갖다가 될 때는 이것이 가짜가 돼요. 아니 진짜가 돼야 되죠. 이게 가짜가 돼야 된다. 근데 난정서가 지금은 그 결론은 진짜다 이렇게 전해졌지만 그때 다 사람들 판단과 이렇게 해서 그 광말력이 제일 먼저 최초로 난정서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찬반론이 싸운 거가 난정 논변이야. 그게 바로 중국 서학을 일으키게 된 분기라. 그게 20, 30년 된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려니까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럴 때 이거가 가짜라고 하는 거야. 그때 또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책도 내가 읽어보고서 하고 그러면 그런 법도 해. 근데 난 모르겠어 정확하게. 그래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그때 그 유물 그때 나온 거 그 왕흥지 묘지명이라든가 사곤 묘지명이라든가 그 같은 그리고 왕이지의 그 친척들이거든 그렇게 그거가 나오고 기타 이렇게 봤었을 때 그때 그 벽돌 이런 거 와전 이런 거 봤었을 때 왕이지 난정서 같은 글씨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 후대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가 아니지, 그지? 우리가 전설을 만들 때 그냥 하는 거야. 그 김일성이 마적단위로 막 이렇게 했어도 그것을 마적단위 신에 그냥 불을 발아가지고 용을 해가지고 한 거고 뭐 좋은 일이고 막 그러는 거잖아. 백두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날르고. 그 아버지도 굉장히 뭐 육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뒤에 역사가 계속됐었을 때 나중에 김일성이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잖아, 이 책에. 역사에. 우리는 아닌 거 알잖아, 그치? 이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거에 대해 가짜 이런 글도 내가 읽어봤어. 논문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 공부할 때 제일 그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의문이야. 무조건 수능은 안 돼. 더군다나 제일 그 당연시 여기는 거에 대한 의문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럼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화두를 정해가지고 내가 그 국전 때까지 했는데 그 풀려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때 국전에 되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첫 화두가 우리 부모가 부모인가. 그걸 한 3년 내가 화두를 해가지고 나중에 풀렸어. 제일 의심 안 하는 것부터 해야지, 그치? 봤냐고. 옆에서 부모라고 하니까 부모고.
낳는 거 지가 봤냐고. 내가 말하면 웃긴다고 그래. 내가 웃긴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웃겨. 내 입장에서. 됐어. 속으로 저 웃기는 사람. 됐어. 무슨 말 할지 다 알으니까 넘어가자고. 자, 진나라 목재. 그러니까 여기서 진도 참 아주 싫어. 왜냐면 진이 진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동진이라고 그런다. 그럼 동진하면 서진이 있잖아. 그럼 진은 어디냐? 이걸 영화에 속하는 거는 동진이라고. 그리고 왕이지가 동진 때 주로 활동하고 했었으니까 동진 사람이라고 그래. 그건 우리 개념이고. 걔들은 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서진 때는 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었던 거야. 있긴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논문 쓸 때 중요해. 논문 쓸 때 진이라고 할까 동진이라고 할까. 처음에 이 논문에서 뭐 자료를 베꼈더니 동진이라고 그랬고 저기는 진이라고 그러니까 막 섞인다고. 그럼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물어볼 때 왕이지 동진 사람이에요? 진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말 못하지. 그 사람 쓴 사람 원초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쓰는 사람이 결국 책임지는 거니까 자기가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해석도 원래는 동진의 목재라고 하는 거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진나라로 딱 잡아줬었을 때, 그러니까 좀 송나라도 그렇게 한다. 걔들은 주권해가지고 송나라 하지 남성을 구분하지 않아. 진목재 영화 9년 모춘은 늦은 봄 3월 3일 그 환유. 이 환은 벼슬에서 논인다고 하는데 벼슬에 그냥 논이는 거가 아니라 그 여기서 유자 같은 경우는 벼슬을 하는데 지방 벼슬을 하는 거 있잖아. 서울이 아니라. 그럴 때 주로 유자를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자가 놀유자도 되지만 갈유 아니면 뭐 이런 거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음에 가서 벼슬을 했다 그런 의미조가 있는 거야. 더.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객지에 나가 벼슬을 구하거나 벼슬을 하는 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노는 거는 아니야. 유자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지. 가다라는 것도 되는 거지. 왜 산음이 지방이니까. 그래서 여기 저 태원에 그 손통 쭉 나올 이런 거 알아야지. 손통 자는 뭐 이렇게 쓴공. 그러니까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손통이 사람 이름이잖아, 그지? 사람 이름이고 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얘들은 이렇게 쓴단 말이야. 손통 뭐 쓴공 했었을 때 손통을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가 이름 이렇게 하는 거가 낫지. 이 처리 문제. 이런 거를 한번 내 걸 한번 이렇게 좀 참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손잡 자는 흥공인데 또 광안 이게 광안하면은 그 지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국은 이게 내가 그때 한국사에서 쓰면서 신승훈 그 형님한테 좀 한번 혼났는데 날 그거 몰랐어. 중국은 봉관이야. 아니, 중국은 그러니까 어디 사람 이런 거가 좀 뭐 아무튼 이런 거 저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 한국은 봉관이야. 어디 태어나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관이 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한국을 역사 이렇게 나올 때 누구는 봉관은 어디고 무슨 김씨고 아무튼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봉관은 뭐 음성이고 아니면 봉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런 국어 계통 이런 한국 계통에 정통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중국풍으로 그렇게 썼다는 얘기를 넌지시 비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쓱 한 번 써 한국을 하면 그게 크게 야단치는 거야. 거기서 중국통이라 그렇게 하셨네요. 이렇게만 하는 거지. 그럼 벌써 난 알아듣잖아. 큰 야단이지.
한국 것도 모르면서 네가 그러냐 이런 뜻이야. 더 깊게 얘기하면 나는 알아듣지. 그래서 여기 진군 이런 거가 중요해. 광안 뭐 이런 거가. 걔들 그 본관이라고. 중국은 특별히 해가지고 이동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벼슬 딴 데로 가고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면은 어디 본관은 어디인데 여기서 태어났다. 아니면 이렇게 쓰지. 거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사람 이 뿌리 이런 거가 더 강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왜 그 낭야 그랬었잖아. 낭야 왕씨도 낭야 왕씨하고 또 다른 왕씨가 있어. 그건 달라. 왕이지 계통은 전부 다 낭야 왕씨들이야. 그럼 본관이 낭야 이거가 더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고평의 치다. 그리고 태원의 왕옷. 석은 승려. 지둔의 지둔. 이거 등은 일소는 왕이지잖아요. 왕이지 아들 왕응지, 왕휘지, 왕조지. 그러니까 여기는 왕흐지가 없지. 아니 왕헌지. 네. 헌지가 없어. 왕헌지는 일곱째 아들이야. 거기가 왕이지가 8명을 낳거든 자식을. 그 중에 딸 하나하고 막내가 왕헌지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어려서 그때 아마 안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 태어나기 전에. 어? 태어나기 전에. 아 태어났지. 어린데 태어났을 때. 안 끼워준 거네. 너무 어려서 다 키워줬어. 자 그럴 때 만약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잖아 다 이렇게. 아 거기는 학위를 받았나 아니면 어떻게? 이제 학교는 나 받았습니다. 아 저기 받은. 석사? 네. 그 박사는 안 다니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전부 다 학위 소유자가 그러면 적어도 학위 소유자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냥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 나가면은 전부 다 석사 박사라고 부를 거라고, 그지? 근데 지금 그렇게 대답이 그렇게 나온다? 맞잖아. 자기가 학위 소지자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왕언지 생평 언제 태어났는가를 봐. 그리고 영화 9년, 이게 300 몇 년이고 거기서 날 보면 나 금방 나이와 이런 거 나와. 내가 말한 거가. 근데 아까 같이 그렇게 말한 거는 전부 다 농담이야. 학자가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어디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이것저것 얘기해. 잘못했습니다. 전혀 공부하는 태도가 아니지. 네. 그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려서 저기 했다고. 그럼 조사를 해야지. 그런 건 안 좋은 거야. 42일. 그러니까 요 U자를 항상 얘들이 써요. 우리는 41 그러지만 40에 하나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42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불계. 불계는 내가 주에 달았어요. 그 불계의 예를 닦았다. 10살쯤 됐네. 조사 끝났어요. 10살 10살. 대신 한 사람이 요즘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 거 다 맞잖아. 네, 맞습니다. 찾아보면 되잖아, 그치? 네. 내가 금방 말해줄 수도 있어. 근데 아까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또 말하면 그것도 좀 이건 완전히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공부한 사람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그치? 자, 시호 제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말 많아. 시호 제서 여 흥락이서 용 잠견지 서수필 주미 경과 절대 경부 범 28행 324자. 내가 난 난전사 때 그거 얼마나 쉬어봤다고.
저는 막 갈짓자를 어떻게 하려봤어요. 요 중자 별구 별구 별자. 요 구자는 또 이렇게도 써. 이거를 이렇게 써. 이게 원래 본자인가 그래 그뭐 아마 그래. 구성하다 보니까 희고 붓을 휘둘러 제서 서문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지은 건 이게 지을 제자잖아. 예. 그러니까 붓을 휘둘러 서문을 지었다는 말이 돼 안 돼? 나 이거 번역하면서 그러면서 흥락이 서 흥락 아주 그 흥치와 그 아주 즐겁게 흥이 즐겁게 와서 썼다. 그래서 내가 한참을 생각했는데 즉흥으로 지은 것 같지는 않아. 초고를 잡았겠지 이렇게. 그럼 지은 거지. 네. 물론 행위는 쓴 거지만 아, 초고를 작성해가지고 그것을 이 정도면 됐겠다든가 해서 그거를 썼겠지. 물론 쓰는 중 안에 틀린 거 있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지우고 뭐 이렇게 빼넣어서 한 것도 있지만 그치? 그러면 이게 제서가 말이 돼. 서문을 지은 거. 근데 앞에 휘고 이것도 말이 돼. 근데 요 글만 봐가지고는 말이 안 돼. 근데 내 설명을 하니까 말이 되죠? 네. 이게 바로 한문이에요. 그거를 설득력 있게 알고 해석해주고 이해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초고를 쓴 거야. 지은 거. 그러고 쓴 거라. 했는데 잠견지. 요 잠견지는 그 누에로 만든 건데 소음이 제일 많이 나. 이 잠견지가. 누에 저기가. 뽕잎 저 서수필. 서수필도 우리가 여기서 저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지수염이라고 그러는데 지수염은 지가 수염이 몇 개냐? 두세 개 몇 개. 아무튼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산지라고 들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뭐 붓 하나 만들라고 얼마나 이만큼 여기서 지를 잡아야지 그게 될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왔더니 그 심을 넣는 거야. 심. 다른 해가지고 심을 서수로 넣는 거. 그게 그럼 서수필이지. 오늘 밥을 했는데 콩 몇 개 했어. 그럼 무슨 밥이야? 조 몇 개 넣었어. 조금만. 의미 아시겠죠? 네. 네. 그거라. 돌이 몇 개 나왔어. 무슨 밥? 근데 나온 거 하나밖에 없어. 한 개. 그래서 안 나오지. 그 딴 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약간 좀 지금 보면 안 좋은 말이야. 주미는 주 여기서 이게 보면 주 빼면 경이죠. 예. 이 주경이라는 말을 많이 써. 주경하고 요 미건하고 요게 대가 돼. 주는 첩에 대해서 쓰는 거가 주고, 건은 비에 대해서 쓰는 거가, 법첩에 대해서 하나는 비각에 대해서 쓰는 거가 건이야. 근데 똑같이 읽을 때는 굳세다라는 뜻이야. 옛날에 무슨 조혜련이 뭐 있어? 그 뭐 희극 배우 무슨 코미디. 그 힘쓰고 하는 거 이거 힘쓰고 물론 그 힘쓰고 저거 그렇지만 그거는 바로 주라고. 여성의 힘센 이런 식이라고. 여성의 힘센 거하고 이게 남성의 힘센 거하고 달라요, 그치? 남성의 힘센 거 이런 거 양강의 굳센 거는 건이고 음유의 굳센 것은 주라고. 따라서 이걸 첩에 쓰고 하나는 비각에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가 발견한 사실이야. 근데 해석할 때는 전부 다 굳세다. 절대로 그러니까 굳세가지고 절대로 그 대신 무 다시 그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는 틀 수 없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물은 28행인데 324자고 요 중자는 중복된 것을 말해요. 중복된 것을 모두 구별체. 별체라는 것은 다른 형체, 다른 형체로 결구했다니까 다른 형체로 결구라고 하는 거가 약간 좀 뭐해서 나는 참작했다 그렇게 썼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지? 빠라바라밤빰. 감사합니다. 질문. 자, 없어. 네, 다음 주. 결자로 네, 매주 하니까 다음 주에 나오시면 가, 됩니다. 내가 여기 원래 30분에 예약했어요. 아, 예. 그 앞에. 왜냐면 요새 왜 그런 거, 저 예약 안 하면 잘 모르고. 예, 예. 선생님이 원래 이번에만 나오라고 그랬는데 모두 참작했다. 다른 형태로, 절체로 아니 주경이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미건이라는 모두 일단 모두 그런 말은 없어. 이건 말만